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온큐 때문에 계좌가 난리가 나 있어서 좋은 의미로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식을 찾아봤고 평소보다 부지런하게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바빴고 눈도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집에 오면 루돌프가 돼야 돼서 힘들었어요. 아무튼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몰라도 특별한 소식이 보이지 않았는데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가 반등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다른 곳에서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승이 이어질지. 월요일쯤에 땡스기빙 랠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루어졌고 산타 랠리까지 달려줄지 트럼프 취임까지 달릴지 이러다 언제 꼬꾸라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즐겨야 할 것 같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온큐의 주가가 또 상승했는데 양자 컴퓨터 섹터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 상원에서 양자 컴퓨팅 연구에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년간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패권이 달린 일이라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법안의 발의자인 딕 더빈 상원 의원은 미국이 과학에 투자할 때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양자 컴퓨팅은 이러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78억. 세상 모든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 규모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곳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 덕분에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아이온큐 주가가 13%나 상승했고요. 쓰리온큐 역시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을 살펴보면 리게티가 무려 27%나 상승했고 디웨이브도 10% 상승, 퀀텀은 최근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2.52%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퀀텀이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아이온큐조차도 로드맵대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이온큐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최고점을 찍거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S&P 500은 연말에 6,200까지 올라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올해 4,700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월가의 예상이 이랬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25년에 6,000을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과연 올해 어떻게 마감할지, 이러다 확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JP모건이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JP모건도 최근에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마켓맵은 이런 상태고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양자 컴퓨터 쪽을 자기네 생태계 안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대해 모르던 시절에 그냥 게임을 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나 만드는 회사라고 알았던 저의 무지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드님께서 너무 일찍 일어나서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카페 링크를 올려두니까 보시고 가입하시면 제가 스크랩한 기사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시고 나눴으면 좋겠고요.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 코인 계좌는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상승세가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수익률 빨강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보다 8%나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지난주보다 하락했는데 아이온큐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제일 커졌는데
아이온큐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316%에서 372%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아이온큐는 아직 확실한 제품이 있는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큰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고, 별 탈 없이 꾸준히 올라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과열된 게 확실하고 기술적 발전이 힘들다는 소식 이런 게 나온다면 나락가는 건 한순간이라서 염두를 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유망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인도와 핵융합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슈퍼컴퓨터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 보는데, 기술의 난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이제는 핵융합 발전을 성공시킬 기업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화학, 제약 쪽도 좋은 기업을 찾아두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 배당률이 11.62%입니다. 배당률 10% 이상이 정상은 아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배당금도 꾸준히 올려주는 회사라 추천은 아니지만 고배당에 관심이 있다면 갖고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12달러 밑에서 사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때 코로나 팬데믹 때 샀다면 배당률이 50% 정도는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주식을 매수했고,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 배당금으로 리얼티 인컴과 SCHD를 한 주씩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짜투리 돈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스닥100 ETF를 매수했어요. 다음으로 다시 한번 물려있는 속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하락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 계좌가 녹는 게 당연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방어가 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면 수익으로 전환될 거라 특별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된 극악의 3배 레버리지 상황인데요. 삼슬라는 지난주보다 40% 정도 하락했고, 이런 변동성이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40% 떨어졌으면 한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를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온큐는 10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거의 30배가 됐습니다. 아마 3온큐에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 수익률만큼은 세계 1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을 바꿔줄 수익률인데 투자금이 적어서 인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내년 분기 어닝에서 발목할 만한 뭔가가 나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요새 이것 때문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면 안 돼요. 30배 오른 거를 사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99%를 맞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이거를 매도한다면 10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평균 단가를 보면 5달러가 141달러가 되는 마법. 조금만 더 살 걸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식이라는 게 참는 것도 기술이라서 무조건 버티려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상 이렇게 안 팔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참았습니다만 과연 투자금이 컸어도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1억이 30억이 될 때까지 과연 참을 수 있을 것인가? 힘들겠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계좌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요거를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률이 내려갔습니다. 이상 없는 상황이고 평가액은 아주 조금 올라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보냉상자는 별나라로 보낸 건지 소식이 없는 국내 주식이고, 지난주 홈런볼 가격 인상 소식을 보고 예전에 농심에서 라면 값을 인상할 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던 게 맞았어서, 아드님이 아빠 홈런볼 사줘 하면 사줘야 하는 입장에서 해태로 갈아타 볼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전체 기간 차트를 보면 제가 아주 극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년 전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다니. 이 뭐야 이게. 그리고 배당률은 나쁘지 않네요. 3.44%. 그래서 월요일에 갈아탈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20%까지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테림 포장을 기사 보자마자 상승할 때 사서 이렇게 돼버린 경험을 해서 그냥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만 하니까 나머지 4일 동안 하락. 좋은 선택이었어요. 배당금은 꾸준히 올려주나 봤는데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25%확 올려버리네요. 그리고 대략적인 재무 상황을 봤는데 2022년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주가도 함께 올라야 하는 게 정상인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지만 국장은 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갈아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가가 5,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은 어차피 작년에 계잡주 2천만원 손절하면서 남은 돈으로 굴리는 돈이고, 미국 주식이 그 이상을 채워줬으니까 부담없이 질러 라는 생각을 하지만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거니까 덥석 매수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